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상명대학교 화학에너지공학과의 강석 교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최근에 나온 기사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최근에 어떤 기사 나왔냐면 충격적인 기사가 나왔어요. 5월 6일 2023년 얼마 안 됐죠? 헬스조선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제목을 한번 읽어볼게요. 귀찮다고 전기밥솥 내솥에 쌀 담아 씻었다가는 중금속 꿀꺽이라는 되게 충격적인 기사가 나왔죠.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이런 쌀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매일 먹잖아요. 그죠? 예, 많이 먹냐 적게 먹냐 차이지 대부분 다 먹잖아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중금속을 먹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너무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셨나 봐요. 놀라셔가지고 저한테 너무 개인적으로 짧은 시간에 문의를 많이 주셔가지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또 기사에 또 오류도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기사를 짧게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그 전기밥솥 내솥이라고 하는 게 보통 스테인리스 소재 쓰거나 아니면 스테인리스 소재에 뭔가 이제 코팅을 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금속류, 뭐 알루미늄 기반의 소재를 에다가 뭔가 코팅하기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경우일 수가 있는데요. 주로 이제 코팅을 하게 된다면 코팅된 주로 이제 테플론이라고 불리는 불소 수지를 쓰고요. 이제 그걸 어떤 식으로 그 코팅하냐에 따라서 또 이렇게 명칭이 좀 다릅니다. 근데 대부분 다 어떤 명칭이 붙든 상당수는 이런 불소수지, 테플론 기반의 불소수지를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거기 기사를 제가 좀 더 읽어보면요, 보통 우리가 그 밥을 해보신 분은 아실 텐데 쌀 한번 씻어야 되잖아요. 근데 씻을 때 보통 별도 용기, 뭐 바가지라든지 이런 데서 씻는 게 아니라 귀찮으니까 그 내솥에다가 쌀을 바로 씻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물리적으로 계속 마찰이 일어나잖아요. 자극이 가해지면 이 조직이 약해지니까 뭐 벗겨진다는 거예요. 벗겨지게 되고 그러면 뭐 이 기사 그대로 읽어보면 알루미늄 등의 뭐 중금속이 용출된다. 그래서 알루미늄은 우리 몸에 뭐 뇌나 신장에 영향을 준다라고 이제 기사가 나왔습니다. 일단 기사 오류부터 좀 바로 잡겠습니다. 기사가 좀 오류가 났어요. 뭐냐면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은 분이 너무 놀라셨는데 이 기사 그대로 제가 갖고 온 겁니다. 코팅이 벗겨진 내솥에서 알루미늄 등의 중금속 성분이 용출된다라고 이제 기사 뜬 거예요. 그럼 이걸 보면 무슨 생각 드세요? 알루미늄 등의 중금속 성분. 그러면 알루미늄이 중금속 같잖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알루미늄 등의 중금속 성분이면 알루미늄이 중금속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알루미늄은 중금속이 아닙니다. 가끔 이게 어디서 한번 언론 기사 한번 잘못돼서 나간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이게 계속 잘못된 정보가 지금 퍼지고 있는데 알루미늄은 중금속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알루미늄 그냥 알루미늄과 중금속은 별도로 봐야 됩니다. 알루미늄은 경금속이에요. 경금속. 자, 근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또 내용이 뭐였냐면 이 기사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알루미늄은 체내 흡수가 적은 편이나 극소량이라도 장기간에 걸쳐 체내에 쌓이면 뇌나 신장에 뭐 해로운 영향을 준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일단 알루미늄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뭐 상당수는 신장을 통해서 배출이 됩니다. 다만 이제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거나 몸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이제 알루미늄이 계속 쌓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 이제 뇌에 영향을 준다라고, 실제 뭐 치매랑도 연관성이 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명확히 좀 더 결과 나오려면 더 계속 연구는 돼야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아무튼 저도 예전부터 이런 얘기 많이 했었어요. 뭐냐면 이 양은 냄비 있죠, 양은 냄비. 양은 냄비에 라면 많이 끓여 먹잖아요, 그죠? 여러분 양은 냄비가 실제 양은은 아닙니다. 여러분 알루미늄이 알루미늄. 거기 노란색 코팅돼 있잖아요, 양은 냄비 보면. 그것도 다 알루미늄입니다. 산화 알루미늄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높은 온도에 노출되잖아요. 가스불에 끓이면 가스불 평균 온도가 1000도거든요. 그래서 이 팔팔 끓는 물에 노출시키게 되면 실제로 실험 결과 뭐 미량이 나면 알루미늄이 빠져나오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양은 냄비에 물만 끓이진 않잖아요. 라면 끓여 먹거나 뭐 이것저것 뭐 김치찌개나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또 염분이랑 뭐 여러 가지 산성도 높은 그 성분에 노출되면 그 산화 알루미늄이 굉장히 많이 용출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도 좀 조심하시라고 평소에도 좀 말씀드리는데요. 근데 지금 이게 밥솥이잖아요. 밥솥. 밥솥에서 지금 설명하는 거라 밥솥의 그 조건 있죠. 그 특정 압력과 이제 온도, 올라가는 온도를 고려해 봤을 때 근데 그게 올라가는 온도가 이제 120도에서 150도 보통 사이인데, 그리고 그 압력을 높이면서 이렇게 온도를 올릴 수 있는 건데요. 근데 그 조건을 생각해 보면 용출되는 알루미늄 양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밥을 하잖아요. 거기다 무슨 라면 끓여 먹지는 않잖아요, 밥솥에서. 그러면 나오는 양이 양은 냄비에 비교한다면 사실은 굉장히 상대적으로 굉장히 극미량인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올 수는 있어요. 나올 수는 있는데 그 양은 굉장히 극미량이다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평소에 일단 그래도 극미량이라도 노출되면 안 된다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또 우려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 코팅이 벗겨지면 교체하란 말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다음에 스테인레스 이제 그럼 스테인레스 내솥이 많은데요. 이제 그거에 대해 설명드리면요. 보통 순수 스테인레스 내솥으로 이 밥솥이 되어 있기도 하고 아니면 스테인레스를 기반으로 이제 뭔가 코팅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다른 예시로 좀 설명드려 볼게요. 프라이팬을 들고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실은 기본적인 설명은 좀 똑같아요. 결정적 차이만 하나 있는데 보통 우리가 프라이팬을 사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많이 돼 있죠. 뭔가 이게 스테인리스 기반의 뭔가 불 속의 수지가 이렇게 코팅이 돼 있죠. 근데 오랜 기간 쓰다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집에 아마 이런 상태로 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뭔가 벗겨져 있는 걸 아마 보시게 될 텐데요. 이렇게 이제 벗겨지게 되면 이제 스테인리스가 그대로 노출되죠. 그 스테인리스라는 게 뭐냐면 철을 기반으로 해서 뭐 니켈이라든지 이제 크로뮴 같은 것들이 섞여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유해합니다. 예, 실제로 뭐 신경계통에도 영향을 주고요. 예, 뭐 심지어 알츠하이머 이런 것도 연관돼 있다라는 그런 결과도 있습니다. 당연히 먹으면 안 되겠죠. 제가 그래서 프라이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코팅 벗겨지면 미련 없이 또는 벗겨지려고 하거나 아니 벗겨지기 전이라도 적당한 사용하시면 좀 미련 없이 교체하라고 많이 권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코팅이 벗겨지잖아요. 그러면 스테인리스가 노출되죠. 이거 자체는 사실 문제가 안 돼요. 프라이팬에서. 근데 제가 왜 바꾸라고 하냐면 우리가 여기다 요리를 해 먹잖아요. 여기다 뭐 그죠? 뭐 밥을 여기다 뭐 해 먹진 않잖아요. 여러 가지 요리 뭐 굽거나 뭐 하잖아요. 볶거나 하잖아요. 여러 뭐 염분이 높거나 산성도가 높은 음식도 노출이 되죠. 그럼 여기 혹시라도 여기 나무가 이거 껴있게 되면 또 제대로 세척이 안 돼서 껴있게 되면 또 이렇게 미세한 흠집들이 자꾸 생기면 더 잘 끼거든요. 그럼 잘 낀 상태에서 세척이 안 되면 그게 부식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예, 우리 눈에는 사라진 것 같지만 잔여물들이 이렇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부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스테인리스가 부식이 되면 그때부터는 거기다 우리가 다시 요리를 해 먹으면 이런 니켈과 크로뮴 같은 거를 우리가 먹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라이팬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정기적으로 교체해서 쓰시라라고 자꾸 말씀드렸던 게 그래서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밥솥에 비유하면 조금 얘기가 다르죠. 밥솥이라고 하는 거는 똑같이 스테인리스에다가 뭔가를 뭐 코팅돼 있는 상태라고 봤을 때, 이쪽에서 벗겨졌어요. 예, 벗겨졌을 때, 근데 거기에 우리가 밥을 해 먹잖아요. 밥을 해 먹는데 밥만 하지 거기다 무슨 뭐 다른 요리 하는 경우는 사실 많지는 않잖아요. 여러 가지 요리법이 있지만 대부분 기본적으로 밥을 하려고 밥솥을 쓰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밥 성분만, 이런 쌀 성분만 놓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실제로 이게 그렇게 뭐 잔여물이 남았다고 해서 부식을 이런 프라이팬의 상황과 똑같이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예, 똑같이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부식을 빨리 일으킬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런 잔여물들이 남아서 시간 지나면 부식을 유발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뭐 프라이팬처럼 그런 식처럼 빨리 부식을 일으킬 수는 없다라는 거죠. 네, 이해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벗겨졌다고 해서 바로 뭐 니켈 크로뮴을 이제 왕창 먹게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뭐 그러면 뭐 영원히 써라 그 뜻은 아니고요. 당연히 코팅이 벗겨지면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라이팬보다 느리지만 이렇게 그 부식을 유발할 수 일으킬 수가 있는 가능성은 높아지기 때문에 벗겨지면 또 음식도 세척도 잘 안 돼, 잘 끼기 때문에 그래서 교체해서 쓰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다음 질문은 뭐냐면 이 기사에서는 언급이 안 됐는데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세 플라스틱 이것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셔가지고 일단 코팅이 돼 있단 말이야. 코팅이 돼 있는 내솥이라고 봤을 때 일단은 그 전기밥솥 그 밥솥을 우리가 돌리잖아요. 일단 쌀을 넣고 막 돌리잖아요. 그 순간에 빠져나오는 미세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사실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게 오래 쓰다 보면 우리가 세척을 하잖아요. 그럼 혹시라도 좀 날카로운 철수세미라든지 또는 일반 수세미인데 너무 박박 문지른다든지 이러면 안 그래도 이게 계속 고온 고압에 이게 조금씩 노출된 상태라 조직이 조금씩 약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 상태에서 철수세미나 이런 거 하게 되면 실제 떨어져 나옵니다. 조금씩 떨어져 나오게 돼요. 이해되시죠?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물론 그 상태 세척을 하니까 이제 발생한 미세 플라스틱은 다 제거되고 그 상태에서 다시 전기밥솥에 돌리게 되면 그 정도 고온고압에 노출됐을 때는 그렇게 노출되자마자 뭐 미세 플라스틱들이 막 몇억 개씩 막 뿜어져 나오고 그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테플론 소재 특징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조직이 되게 견고한 그 플라스틱 소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나올 수는 없고 떨어져 나온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밥솥을 돌리는 동안에 떨어져 나온다 하더라도 그 크기는 클 수밖에 없어요. 보통 150 마이크로미터 이상 정도 되는 큰 사이즈 정도가 나오지, 그것도 미량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정도는 사이즈가, 제가 미세 플라스틱의 위험성을 늘 경고하지만 사이즈가 큰 거는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이게 세척할 때 좀 신경 쓰실 필요는 있겠죠. 세척하실 때 기본적으로 이게 오래 쓰다 보면 이 조직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가급적 부드러운 수세미가로 좀 부드럽게 좀 살살 세척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일단 그 기사를 보시고 많이 놀라셨을 텐데요. 기사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해드리면 알루미늄 등의 중금속 성분이 용출된다는 건 기사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렸죠. 알루미늄은 중금속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품을 보시면 알겠지만 알루미늄 기반의 그 전기밥솥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있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아닌데, 근데 혹시라도 알루미늄 기반의 그런 건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제품을 확인해 보시고 알루미늄 기반이라고 해도 뭐 용출량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들어오는 게 좀 찝찝하다 그런 분들은 역시 코팅 벗겨지면 미련 없이 교체하시고요. 스테인리스 기반이라고 했을 때 순수 스테인리스라고 볼게요. 코팅이 전혀 안 돼 있는 순수 스테인리스라고 봤을 때 얘 같은 경우도 말씀드린 대로 평소에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부식이 일어나면 문제가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세척 같은 거 좀 꼼꼼히 신경 쓰시면 뭐 크게 걱정할 필요 없고요. 그다음에 스테인리스 기반인데 뭔가 코팅돼 있는 거다 하면 역시 단순히 이게 벗겨졌다는 것만으로 니켈 크로뮴이 나오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향후에 부식될 가능성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낀 사이에서 음식물 깨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부식을 일으킬 수는 있기 때문에 오랜 시간 쓰면, 그래서 코팅이 벗겨지면 미련 없이 교체하면 되지, 그냥 벗겨진 것만으로 너무 우려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아무튼 오늘 주제는 여기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또 혹시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그 중에서 선별해서 영상으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